예, 안녕하십니까. 정달령 변호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88 서울 올림픽을 어떻게 유치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의 주역이라고 할까요? 1등 공신은 전두환 대통령과 정주영 회장, 이 두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다 고인이 됐는데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서울 올림픽은 열리지 못했다. 그 개최권을 따오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방송에서 정부 내에서조차 그런 유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서울시조차도 뭐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그런 결단으로 1988년 올림픽 유치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1981년 2월 26일이고요. 그 1988년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는 것, IOC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해 9월 30일 받은 IOC 총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뭐 약 7개월 정도의 그 시간 안에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미 아주 가장 유력한 후보 도시 일본의 나고야는 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한국 서울은 어떻게 보면 급조해서 유치 신청을 하고 유치전을 펼친 것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유치 신청 직후에 남도구 당시 국무총리에게 이 올림픽 유치 대책 회의를 설치를 해서 이거 주도적으로 해 나가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4월 16일 날 그 뭐 안기부 장관, 경제기획원, 당시 이제 문교부 이런 관계부처, 그리고 대한체육회 또 관계자 등이 모인 이제 1차 대책 회의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며칠 후에 4월 27일에는 2차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그런 분위기였고, 심지어는 4월 27일 2차 대책 회의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유치를 포기하자. 하는데 좀 그래도 그 위신이 있으니까 일본 측에 마쿠 교섭을 추진을 하자. 그래서 일본이 형식상 우리 한국에 포기하도록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이죠. 뭐 뻔히 그 어떤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 중에 하나가 또 그 당시 1980년 그때 큰 흉년이 들었고요. 81년에도 한발과 이런 수해 때문에 뭐 국가적으로 농사를 다 망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국민들 마음도 그렇고 도저히 이제 올림픽을 유치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오히려 그런 국민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 그리고 어떤 일체감을 좀 찾고, 그래서
뭔가 경제 사회적으로 그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올림픽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 올림픽 유치가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정부 내에서조차 서울시도 거의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를 일소에 해소시키는 그런 어떤 특별 지시를 내려서 본격적인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민관 총력 추진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는 뭐 외교 채널이라든가 그걸 총동원해서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외국 쪽에 어필을 하고요. 특히 이 민간 부분에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자, 그런 차원에서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겸 정경영 회장을 이 올림픽 추진위원장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해외 그 경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IOC 위원을 접촉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좀 어필을 하자, 이제 그런 차원이겠죠. 재밌는 얘기는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는 당시 정주영 회장이 처음에는 이 올림픽 추진위원장에 위촉을 했는데, 나중에 들으내기로는 이 정주영 회장이 좀 석연찮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신을 올림픽 유치 추진위원장에 위촉한 것이.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은 그때 뭐 당시 이거는 이제 정주영 회장 본인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올림픽이 뭔지 잘 몰랐고, 그다음에 또 IOC 위원은 또 어떻게 선출이 되고 또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림픽의 문외한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이 올림픽 유치의 총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오히려 이게 정부 인사가 추진위원장을 해야 되는데 왜 자신에게 하는지 좀 떨떠름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정주영 회장을 인터뷰한 그 언론 기사에 의하면 또 이거와 조금 다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1980년 초, 그러니까 이 올림픽 이제 유치를 추진할 때 그때 유치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은 정주영 자신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의 말과 전두환 대통령의 말이 조금 맞지가 않죠. 예. 그러나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 정주영 회장을 추진위원장에 위촉한 것은 이 정주영 회장의 어떤 그런 불도저 정신, 뚝심, 이런 추진력,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위촉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돈 문제지요. 이 올림픽 유치 전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당시 뭐 우리 정부의 어떤 재정적 환경이라든가 그거에 비해서는 그거에 봤을 때는 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대신 이제 대기업들이 좀 객출을 해서 너희들이 좀 이렇게 너희들 비용으로 좀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취지에서 정주영 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을 했고, 또 다른 대기업,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다른 대기업들 또 회장 등을 이 또 추진 팀에 또 포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올림픽
유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IOC 위원들에게 이 서울 올림픽 개최의 어떤 그 홍보를 위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그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하는데 좀 간지나게 좀 제대로 멋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돈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그 비용이 그때 돈으로 1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1억 원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서울시 예산이 1억 원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차에 그냥 할 수 없이 정주영 회장이 이 돈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답니다. 우선 정주영 회장이 내대 다음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에서 그것을 이제 돌려받기로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돌려받기로 했는데요. 결국은 그것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냥 정부 측에서 그 기부 체납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 도장 찍으라고 해서 뭐 어떻게 뭐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정주영 회장이 돈을 냈고 뭐 정주영 회장뿐만 아니라 정경영 그 회원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회장들이 정말 기업들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이제 유치전에서 정말 적극 나섰던 것이고요. 정주영 회장의 말을 빌리면 자기 이 생애에 이 올림픽 유치한 그 일이 그렇게 계획적이고 그 유치일만큼 그렇게 계획적이고 정말 열심히 뛰어본 것은 그 유치전 그것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뛰었던 것이죠. 나고야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열세에 있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전략을 폈냐 하면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소위 이른바 뭐 비동맹 국가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 당시 우리 한국과 비슷한 어떤 처지에 있었던 그 나라 국가들의 IOC 위원을 적극 공략하는 그런 전술을 폈고요. 이에 따라서 정주영 회장 등도 유치 추진위원회도 그러한 비동맹 국가 IOC 위원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북한의 방해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방해 공작. 그 북한은 뭐 자기들이 유치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한국 서울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로서는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만약에 서울이 개최권을 따내면. 그래서 그쪽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방해 공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바덴바덴 총회 그 열리는 거기에 20여 명의 그러한 인원을 파견을 해서요. 오히려 반 서울, 반 한국 그런 그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공공연히 IOC 위원들한테 서울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그 휴전선에서 불과 자동차로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있는 도시다. 그런 데서 서울에서 올림픽을 연다? 이거 올림픽 열지 못한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거죠. 협박. 그럴 정도로
북한은 방해 공작을 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유치단은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뭐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히려 거기서 적대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요. 그것은 오히려 북한의 그런 방해 논리를 오히려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갈등, 남북 간의 갈등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의 무대응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결국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치 결정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럽 등 그런 주요 외신들이 거의 뭐 개최 도시는 나고야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심지어는 편향적으로 오히려 한국 서울에 불리한 그런 보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론전에서도 우리 한국 유치 팀이 정말 불리했는데 그 중에 또 이런 그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 이제 바덴베덴 IOC 총회에서 우리 한국 서울 올림픽 그 홍보하기 위한 또 홍보관을 설치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미스 코리아하고 스튜어디스를 이제 안내하는 역할을 이제 맡긴 거죠. 그걸 두고요.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IOC 위원들에게 이 성을 제공한 거 아니냐, 성 뇌물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보도. 한국은 홍보관에 기생을 동원했다. 기생. 이런 보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 때문인지 아무튼 이러한 그 보도가 와전이 돼서 이런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들을 공출을 해서 IOC 위원들의 있는 그 호텔, 그 방에 집어넣어줬다. 이런 소문까지 났던 거죠. 이러한 악조건에서 정말 우리 정주영 회장 등 우리 추진위 위원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9월 30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9월 30일 밤 11시 45분인가요? 그 투표 결과를 당시 IOC 사마란치 위원장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발표 영상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앞쪽이 나고야 추진 위원회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여러 번 영상에서 이것을 봤을 텐데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당초의 예상과 크게 다르게 서울이 52표를 얻었고요. 나고야가 27표를 얻었죠. 그러니까 뭐 아주 큰 표차로 우리 한국이 일본 나고야를 누르고 1988년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던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동경에 이어서 도쿄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아, 이렇듯 전두환 대통령의 어떤 그런 통솔력, 결단, 그리고 정주영 회장의 그러한 뚝심, 추진력,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 이것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하던 예상과는 달리 우리 한국이 일본 나고야를 누르고 개최권을 따는 이 역사적 쾌거는 이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때도 또 재현이 되는 것이죠. 예. 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관련되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렇듯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악조건성에서도 모든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서도 두 사람의 노력과 또 열정과 의지로 우리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게 됐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 이것으로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